아이고,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자,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30분 저녁 건강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체에 필요한 6대 영양소 하면은 뭐 있을까요? 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물을 영양소로 포함 안 시켰다가 최근에 학자들이 물이 중요하다. 물은 아무런 영양소가 있어요, 없어요? 물은 순수한 물이 최고의 물인데, 여러분, 물에 무슨 미네랄이 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은 순수한 물이라야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 포함 안 됐는데, 학자들이, 물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 탄수화물, 인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단시간에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방질, 근육. 그리고 단백질, 신체 조직의 구성 물질입니다. 자, 무기질, 체내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막 나약해져요. 그리고 막 힘이 없어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이 무기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네랄 성분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등등 해서 그게 하나 부족하면은 사람이 이거 하나 더 보충해주면 금방 살아납니다. 자, 비타민. 정상적인 체내 기능을 하고 세포 성장과 신체 유지의 필수품입니다. 예. 자, 물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를 용해시키고 영양소를 세포에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체온 조절해주고 혈액 중성을 유지해놓은. 이게 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뭐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길래 학자들이 물도 영양소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탄수화물과 지방질은 에너지를 역할합니다. 지방질과 단백질과 미네랄은 몸 만들기로 역할합니다. 그리고 미네랄과 비타민은 몸의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눠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죠. 자, 5대 영양소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5대 영양소. 자, 5대 영양소의 작용.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없어도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정말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큰 영양소는 타는 영양소가 있어요. 타는 영양소가 있는가 하면 태우는 영양소가 있어요. 자, 아무리 나무가 장작이 연료가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됐다 하십시다. 뭐가 없으면 그걸 태울 수 없어요. 불이 없으면, 성냥이 없으면. 똑같은 이치예요. 예. 우리의 몸에 장작,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런 3대 영양소가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잘 흡수를 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태우는 영양소 뭐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뭐예요? 병들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렇게 중요한, 각각의 작든 크든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5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가장 그 종류가 많은 것은 이런 큰 3대 영양소일까요? 아니면 비타민, 미네랄 쪽이 더 역할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은 사실 뭐 몇 가지 역할을 딱 해요. 그런데 가장 종류도 많고 가장 역할도 많이 하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뭐라고요? 비타민이에요. 이야, 이런 비타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잠시 볼게요. 비타민은 에너지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몸에 비타민이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기능에 비타민이 관여하고 효소도 역할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는데 요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이 대사에 뭐가 없으면요, 비타민이 없으면 도루묵이에요. 그렇게 비타민이 중요한 거죠. 자, 비타민은 그래서 생명 유지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신진대사와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중요합니까? 체내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은 뭐예요?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게 비타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에 보면은요, 발육과 영양 유지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기 화합물의 총칭이 비타민이에요. 자,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요? 먹어야 됩니다. 자, 비타민 부족으로 매우 특별한 여러 가지 많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의 큰 두 종류, 뭐요? 수용성, 지용성.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지용성은 지방에 녹습니다. 수용성은 물에 녹습니다. 지방에 녹는 것은 비타민 A, D, E, K. 수용성은요, 비타민 C, 비타민 B군. 이렇게. 자, 지용성은 열에 강합니다. 수용성은 열에 약합니다. 만일에 지용성 비타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몸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은요,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많으면은 바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비타민 C나 B 같은 거는 많이 드셔도 뭐예요?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비타민이 작용이 이제 보면은요, 열량 생성을 도와주고 모든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준의 건강, 항상성의 원리도 비타민 E가 관여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우리의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되었다 그 말은 비타민이 부족해서 외부로부터 발암 물질이 우리의 세포를 공격할 때 막아주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어요. 유해산소, 활성산소로부터 비타민이 부족해서 세포를 보호하지 못해서 내 몸에 암이 올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적당한 양의 비타민 C와 셀룰로 함께해서 저희 비타민 E 흡수율을 향상시킵니다. 잠시 후에 비타민 E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흡수율입니다. 철분 과다 흡수 시 흡수율이 감소되는 게 바로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과 철분은 뭐예요? 서로 상극이에요. 이게 철분을 많이 섭취하면은 비타민 흡수가 이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의 종류를 좀 쭉 보겠습니다.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음 슬라이드 또 있습니다. 자, 비타민의 종류 중에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비타민 카로티노이드는 약간 이제 당근이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게 비타민 A인데, 요 비타민 A라는 말이 눈 모양이죠. A. 그 다음에 항암과 눈 보호의 역할이고, 이게 부족하면은 밤에 잘 뭐가 안 보여요. 안구 건조증, 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불량, 비타민 A 부족돼. 비타민 B1을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B1 중요 성분이 티아민인데 이건 정신건강 비타민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아무리 의지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뭐예요? 약해지는 것이죠. 요즘에 청소년들이 비타민 B1 흡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지 못하죠. 그리고 뭐예요? 오랫동안 뭘 보지를 못하죠. 책을 볼 어떤 그런 게 없죠. 이게 정신건강. 이뇨작용과 성장 촉진에 관여를 하고,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에 도움되고, 이게 부족하면 각기병. 이거 봐, 다리에 힘이 없는 각기병이에요. 식욕 부진, 부종, 붓는 거, 변비, 체중 감소, 불면증, 신경쇠약, 우울증 등. 자,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곡류, 콩류, 땅콩, 또 계란 노른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비타민 B2 티아민인데 스트레스 완화 비타민, 신체 성장 지원, 성장 촉진, 이것이 부족하면은 소화불량, 소화기, 그다음에 버섯과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비타민 B3, 니아신, 비타민, 피부 비타민 쪽 관여가 있고, 신진대사와 DNA 재생시키면서 이게 부족하면 체중이 막 뚝뚝 떨어지고 구토, 설사, 피부염이 나고, 곡류와 무화과에 비타민 B3가 많이 들었고요. 비타민 B5, 판토텐산, 이게 부족하면은 손저림, 항체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합성시켜서 뭐예요? 파킨슨을 예방합니다. 자, 피부염, 식욕부진, 변비, 설사가 이게 부족하면 나타날 수 있고, 견과류에 비타민 B5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6, 피토톡신이라는 건데 이건 단백질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이것이 신경과 면역, 심혈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피부염, 빈혈, 경련, 우울증이 이게 부족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 시금치, 감자, 바나나, 해바라기 씨에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B7, 비오틴인데 이게 부족하면은 이제 탈모. 나이가 들수록 이 비타민 B7이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뭐예요? 이제 탈모 현상.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어주고 머리카락 생성에 도움 주면서 이게 부족하면 피부염, 결막염,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풍부한 게 땅콩입니다.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비타민 B9, 그냥 쭉 넘어갑니다. 비타민 B12, 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해먹을 가는데, 이거 보면은요, 육류와 생선에만 존재하고 체내 흡수율이 낮다, 그래 해놨죠. 그래서 1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10년 전 비타민 B12는 꼭 육식을 통해서만이 섭취하기 때문에 채식만 해서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채식 주의자들이 한방 막 KOP에 당했었죠. 그런데 밝혀진 사실은 뭐예요? 김에 비타민 B12가 많이 있고 또 아마씨에 비타민 B12가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충분하게 넣어놨습니다. 자, 쭉 넘어가고요. 자, 비타민 C입니다. 오늘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잠시 설명드리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등등. 자, 보세요.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은 사실 몇 가지 역할만 합니다. 근데 비타민은 뭐예요? 이렇게나 종류가 많고 비타민 B를 뭐라고 해요? 비타민 B군이라고 해요. 군집발군.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자, 그래서 이 비타민 오늘은 C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C 우리가 자주 이용하죠. 또 몸이 좀 안 좋다, 감기 있다 하면은 의료진들도 뭐요? 비타민 C 주사 좀 놔드릴게요 하면서 비타민 C를 맞습니다. 비타민 C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첫째, 비타민 C는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여러분, 이 콜라겐이 뭐예요? 콜라겐. 가장 우리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시키는 게 바로 이 콜라겐이에요. 이게 콜라겐 사실은 단백질 하면 콜라겐 덩어리예요. 이게 우리의 신체, 장기, 머리카락, 피부, 손톱 모든 곳에 콜라겐이 필요한데 여러분 손톱도 자주 갈라지는 분 있죠. 머리카락이 막 그렇게 푸석푸석한 분 있죠. 이거 콜라겐 부족이에요. 그 콜라겐 부족이란 말은 단백질 부족이 아니고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비타민 C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 C가 중요합니다. 자, 비타민 C는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기에 특히 중요한 게 비햄성 철이 나오는데, 요게 비햄성 철은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뭐, 일할 수 있는 힘, 또,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힘, 면역의 힘, 이걸 주는 게 뭐예요? 비햄성 철인데, 이게 뭐라고요? 비타민 C가 있어야지 이 철분이 뭐예요?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비타민C가 도움을 주고요. 뇌기능 향상하는데 비타민C가 도움을 주고요. 시력을 보호하는데 비타민C가 도움을 주고요. 특히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질병과 싸워서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비타민C예요. 중요하죠? 네, 비타민C.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에 한번 쭉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몸에 매우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비타민C 부족증이 굉장히 많아요. 자, 비타민C의 사용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1750년대 영국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죽는 인원수보다, 군인보다 병으로 죽은 군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전쟁을 해상 전쟁을 하는데 배 위에서 죽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이제 그 군의관이 이게 괴질, 뭐 전염병 그걸로 죽는 줄 아는데 자세히 어떻게 조사해보니까 아하 비타민 C 결핍, 그래서 괴혈병, 피계통에 뭐 문제가 있는 이상한 이제 그런 쪽에 진단이 된 거예요. 1700년대 이걸 진단했다면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식품들을 병사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니까 이 병이 사라져서 영국군이 승리가 이제 됐죠. 1750년대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전쟁입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와서야 뭔지 몰랐겠지만은 그 구조가 밝혀지게 됐고 1970년대 비타민 C 박사입니다. 한국에는 이왕재 교수가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라이너스 폴링 노벨상을 2번이나 이 라이너스 이제 이
이 박사가 이제 수상했습니다. 고영양 비타민 C 요법을 사용해야 되었고, 감기나 만성질환 등을 비타민 C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요법에 의한 암치료사들이 이제 그때부터 1970년대 이후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 의사들 중에서도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2010년 세계보안대체의학회에서 많은 의사들 84%가 비타민C 주사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어요. 의사 84%가 사용하면 뭐예요? 거의가 다 사용하고 있죠. 그럼 비타민C는 꼭 먹어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고, 제가 20년 전에 이황재 교수의 이 책을 좀 읽었는데, 이 교수님의 아버지가 굉장히 몸이 이제 노안으로 고생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비타민 C를 들였는데 팔팔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황재 교수가 와, 이거구나. 그래서 비타민 C를 이분이 굉장히 크게 뭐예요? 이제 광고하고 이제 강의하고 그렇게 알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비타민 C 복용과 생존율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스코틀랜드 이제 병원이에요. 레이러 레반 병원에서, 자, 밑에 있는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밑에 그래프는요, 그냥 병원 치료만 받는 환자들의 생존율이 말기 암 환자, 거의 병원 치료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뒀더니 250일 정도 살고 대부분이 죽었어요. 근데 비타민 C 요법을 사용 환자들은 뭐 쭉 위에 그래프예요. 사용 환자들은 거의 600일 넘게 삽니다. 꽤 많은 환자들이. 이게 비타민 C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굉장한 효과가 있죠. 250이 아니라 뭐요, 500일 더하기 뭐 2.5배 이상을 살았는데, 그래서 비타민 C에 대해서 많은 임상기관들에서 연구를 합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세계 많은 병원에서 비타민 C 요법으로 암 치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 C가 많이 처방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돼버려요. 또 아무리 좋은 것도 그 환자에게 맞춰서, 어떤 사람은 비타민 C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 C가 필요 없어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식품도 나한테 약이 되지만은 또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어떤 환자가 그걸 먹어서 좋아졌다, 그게 나한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덜컥 비싼 그 건강보조식품 뭐 몇백만 원치 사가지고 그 먹었더니 뭐예요? 몸이 안 좋아져서 그냥 돈 버리고 몸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테스트 해봐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3, 4일 정도 약간 샘플 가지고 테스트 해보세요. 비타민C 좋다 그래서 막 무분별하니까 뭐예요? 와, 이제 큰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비타민C가 암을 유발하더라, 이런 연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진들이 비타민C를 복용하니까 보통 아질산염을 산화질소로 변환하는데 니트로사민을 니트로사민 발암물질이에요. 비타민C가 니트로사민을 억제하는 연구가 나왔어요. 좋은 거죠? 암 환자들에게. 그런데 아질산염이 10%의 지방 환경을 딱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비타민C가 니트로사민을 오히려 생성하는데 몇 배를 더 생성해요? 8배에서 140배 더 생성하더라. 자, 어떤 면에서 비타민C가 아질산염을 산화질소로 변환해서 니트로사민을 억제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예요? 비타민C가 지방질 10%를 만나서 뭐예요? 니트로사민 초 A급 발암물질을 8배에서 140배까지 증가시켜버렸대요. 자, 이런 연구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막 헷갈립니다. 도대체 비타민C를 암 환자들이 복용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또 뉴스가 나와요. 이게 2023년 재작년 의학 뉴스인데, 비타민C 오히려 암 위험 높여 충격. 자, 왜 그런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입니다. 여기엔 세균에 변하지 않게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부제가 비타민C와 결합할 경우 벤젠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 그러므로 암투병 중에 비타민C를 복용하겠다면 감기약 함부로 먹을 게 아니에요. 감기약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방부제. 니트로사민. 방부제 아니고 뭐예요? 제가 깜빡 잊으네. 요 감기약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발암물질, 요거 벤조산 나트륨. 요게 비타민C를 만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초 A급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암 투병하신 분들은
혹시 비타민 C를 주사 맞았거나 어떤 비타민 C를 약으로 이제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진짜 이건 감기약 먹어서 안 됩니다. 그렇죠? 감기약 속에요 벤조산 나트륨이 뭐예요? 비타민 C를 만나서 초회급 발암물질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2007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덴마크 코펜하겐 대한 연구팀에서 이 논문을 딱 발표합니다. 합성 비타민제 복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요 미의학회 협회지에 게재돼 버렸어요. 미의학회 협회지는요 웬만한 논문은 안 싣습니다. 맞다고 인정되는 것만 실려지는 이 굉장히 역사가 있는 이제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학회지인데, 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합성 비타민 복용자 약 23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굉장한 연구예요. 23만 명을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조사해 놓은 결과, 쇼크, 이걸 이제 의학계에서는 코펜하겐 쇼크라고 해요.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비타민제가 오히려 수명을 짧게 한다는 결과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되니까 미국 비타민 시장이 엄청난 규모예요. 여러분 21조 원의 비타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그거 어디요? 미국의 권위 있는 잡지에 발표가 되니까 의학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격하게 찬반, 말도 안 된다. 의학계에서는 이제 뭐 하고, 자 미국 언론에서는요, 오 박수 쳐줘요.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대, 워싱턴 포스트, US 투데이 뭐 등등, 박수 쳐줘요. 그러면서 스핀스라는 샌프란시스코 시장 평가 기구에서는 비타민C 보충제 시장이 2005년 한 해만 무려 18% 성장, 이러고 18% 성장이면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비타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이 같은 연구를 달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시장평가기구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의 반응 한번 쭉 그냥 넘어갑니다. 자, 뭐 괜찮다, 이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도 너무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뭐 USA 뭐 투데이에서도 일리가 있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타민 제약회사 이제 만드는 비타민C를 만드는 그 회사가 좀 휘청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비타민은 맨 밑에 빨간 것이 뭘로 먹으라고요? 보충제가 아니라 뭘로 먹으라고요? 자연식으로 먹으라고요. 네, 자연식으로. 자, 영국 심장재단에서도 보충제를 먹지 말고 식품을 통해 천연 비타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요. 항산화 비타민 보충제가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또 조심스러운 또 말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식품을 통해서 비타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충제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전문가들마다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합성 비타민제 먹지 말고 뭘 먹으라고요? 식품으로 먹을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한국의 이 성미경 교수는 이런 방식의 연구는 기존의 수십가지 유의미한 실험을 모아 다시 분석한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편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크다. 맞죠? 최연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미네랄 사전의 저자인데 이걸 학계에 많이 이용하는 그전인데 이 논문은 의과대학 교과서에 실어야 할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비타민C를 합성제로 너무 많이 복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뭐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등의 모든 영양소는 스스로 독립해서 작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뭐예요? 서로 협력합니다. 혼자서 역할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다 여러분 열견된 줄 보세요. 비타민 A는 칼슘과 연결되고 칼슘은 또 비타민 D와 연결되고 비타민 D는 뭐예요? 인과 다 서로 뭐예요? 요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도 있잖아요. 이런 미네랄하고 다 서로 뭐예요? 비타민 혼자 스스로 일하지 않고 미네랄과 협력해서 일하고 비타민도 다른 모든 영양소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량작용이 있고 상승작용이 있는데 어떤 것은 또 끼리끼리 맞아요. 어떤 것은 또 끼리끼리 맞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의 몸에는요, 자연계의 이 먹이 사슬이라고 했잖아요. 이 먹이 사슬. 먹이 사슬과 거의 똑같은 형태의 우리의 몸에 영양소, 작용, 소화, 흡수 사슬이 있어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50여 종의 크고 작은 영양소들, 특히 미량으로 필요한 영양소,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고리들이 모여서 사슬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슬이 뭐예요? 여기 사슬이죠. 이 사슬 중에서 한 개라도 깨지면 어떻게 돼요? 사슬 역할이 깨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은 그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적인 어떤 상호도 마찬가지고 그 신체를 보충해주는 영양소도 마찬가지고 혼자 스스로 먹이 사슬 연결 고리가 있지 스스로 독립해서 아무것도 역할, 존재,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먹이 사슬 연결 고리, 우리 인체는 먹이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영양분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장기, 뭐 심장, 폐장, 간장, 위장, 소장 모든 장기들이 뭐 영양소를 먹어치웁니다. 먹어치운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배설물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사용한 영양분이 또 배설을 해요. 그럼 그 배설된 영양소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아까워요. 그 배설된 영양소를 또 다른 장기가 먹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도 소비되지 않고 우리의 몸은 알뜰살뜰하게 비타민 또 뭐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을 그렇게 사용한다고요. 전략 정신이 투철합니다. 사용한 거 또 사용하고 우려본 거 또 우려먹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계속 이게 먹이 사슬로 모든 영양소들이 약 50여 가지 영양소들이 계속해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 제가 몇 시간 동안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영양성분이 있고, 특히 지방만 보면은 그 지방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짧은 사슬지방, 중간 사슬지방 다 사슬로 표현했죠. 긴 사슬지방, 인지질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이게 다 연결되고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요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다 이렇게 위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 씹잖아요. 우리가 이걸 씹으면은 그래서 이제 요 단백질은 뭘로 변해요? 소화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변하고, 아미노산으로 변하고, 요 탄수화물은 뭐예요? 다당이니까 단당으로 변하고, 지방은 뭘로 변해요? 지방산으로 변해요. 그래서 요 침에 구강 라파제, 요 침성분이에요. 구강 라파제가 짧은 지방, 사슬지방, 중간 사슬지방을 뭘요? 글리세롤로 바꾸는데 그 글리세롤이 뭐냐면은 짧은 지방산, 중간 지방산으로 바꿔요. 지방이라는 이 영양소를 뭘로 바꿔요? 우리의 세포가 흡수하기 좋게 지방산으로 바꿔요. 그리고 꿀꺽 삼키죠. 그럼 요 위장에서 뭐요? 위장 라파제가 나옵니다. 라파제 나올 때 이제 요 다음 집에는 뭐요? 간 사슬 지방 덩어리하고 이게 나와서 지방 미세 입자로 딱 변해서 이게 이제 위장에서 뭐요? 이거 같이 협력해서 뭐요? 이걸 또 바꿔요. 한 번 더 바꾸고 입에서 또 간에서 또 바꿔주고 그때 이 췌장에서 뭐요? 또 이 성분이 나옵니다. 긴 사슬 지방이 나와서 긴 사슬 지방산 모노클리세룰라드 하면서 뭐요? 췌장에서 이런 라파제가 또 나오고 인지질이 나와서 뭐요? 지방산 리소지질로 변하고 또 췌장에서 뭐요? 콜레스테롤이 변하고 이게 하면서 쭉쭉 하면서 결국은 뭐요? 우리의 몸에 흡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소장에서 대부분이 흡수가 되어지죠. 이 소장에서 이것들이 쫙 우리의 몸에 흡수가 쫙 되어져서 전신으로 쫙 퍼지면서 뭐요? 모든 장기들이 먹어치워요. 그리고 또 배설하고 배설해서 남은 그 영양소를 또 다시 먹어치우고 이게 뭐요? 먹이 사슬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딱 끊어지는 것이 뭐냐? 합성 비타민이에요. 약으로 먹는 비타민. 제약회사에서 만든 자, 합성 비타민의 재료가 뭐예요? 화학품이에요. 석유에서 주로 많이 추출합니다. 석유에서 비타민 A, B, C, D, E, F, G 다 보통 추출을 많이 하죠. 뭐 다른 성분에서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이게 지방 전체 이 비타민이 우리의 몸에서 이렇게 다 연결 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 고리 하나를 끊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져도 사실 우리의 몸에서는 뭐예요? 돌아가요. 한두 번 해서 1년에서 안 돼요. 그냥 그게 10년, 20년 이게 반복이 되면서 드디어 딱 오는 게 뭐예요? 이제 암, 각종 뭐 이제 노환, 뭐 이런 병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제 드셔야 되겠어요? 뭐 좀 자제해야 되겠어요? 필요할 때는 드셔야 돼요. 필요할 때는 주사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한두 번 맞지 상습적으로 맞는 것 자체는 뭐 이 지방 전체 이 비타민 사수를 깨버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타민제 복용과 질병 예방이 나오는데, 자, 비타민 A, C, E, 베타크를 함께 복용했을 경우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뭐 좀 얌전하게 잡아도 진보적이 아니라 평균 5% 이상 사망률이 높아져요. 5%이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굉장한 거예요. 예. 이를 따로따로 먹을 경우에 비타민 A는 16%, 비타민 E는 4%, 베타카로틴은 7% 사망률을 높인다. 결국은요. 연구팀은 하지만 비타민 C의 경우는 사망률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는 괜찮아요. 과하다 하면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고 활용하는데 불균형을 가져온다. 자, 그러므로 결론이 식물성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미국의 굉장히 권위 있는 참여연대입니다. UCS. 과학자들의 이제 참여연대 모임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질병을 진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그리고 설탕 때문에 병들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합성 비타민은 석유나 곡물 등을 원료로 박테리아 발효와 화학 공정을 가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합성 비타민제를 복용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과학자들을 참여연대 모임에서. 비타민 C 비싸게 사놓은 거 어떡할까요?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몸이 좀 이상할 때 드시면 되고요. 또 우리 의료진들이 비타민 C를 좀 한 대 맞아야 되겠어 하면 뭐요? 맞아요. 계속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맞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영양학계에서 콜린 캠벨, 이 사람은 한국의 허준 같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의 질병 발생을 연구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대부분의 질병들이 중국의 사람들이 이런 채식 대신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생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자. 여러분, 통째로 드십시오. 껍질째 드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 모든 50여 가지 영양소가 다 골고루 보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으로 허락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예요. 자, 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아미노산, 먹어야만 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9가지.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6대 영양소도 다 들어있고요. 또 뭐 미네랄도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예요? 미네랄이죠. 이거 들어있고, 다 들어있고,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B군 등이 다 들어있습니다. 홍고추, 키위, 청피망,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 케일, 파인애플, 과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를 매일 꾸준히 드시면은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또 무기질,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뭐예요?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식단이 에덴 요양병원의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나오는 식단입니다. 박수! 예. 이것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드시면 뭐예요? 분명히 건강이 좋아지고 완쾌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최현진 에버그린 시설장 얘기를 좀 하고 주무시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5급 공무원 자격을 땁니다.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유능한 사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10년 넘게 선교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살렘 힐링센터에서 근무할 때 그때 선교사로서 시간을 좀 줬는데 그때 했던 설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진짜 청천벽력이죠.
저는 그냥 아빠가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말하기에. 그래서 단순한 생각에 이제 병원에 가고 아빠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폐혈증으로 돌아서서 중환자실에서 15일 만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아빠의 그늘 밑에서 있었단 말이죠. 너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회사도 다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집에서 누워있다 보니까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력해져요. 그리고 뭐 어떤 동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자, 거의 방콕하게 됩니다. 회사도 이제 다닐 수 없었고 기둥 같은 아버지가 갑자기 15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뉴스타트 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뭐 하동도 가보고 여수요양병원도 가고 또 뭐 경기도에 있는 곳도 가고 하면서 제가 뉴스타트를 알아버렸네요. 예전에는 뉴스타트를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트러스트 인 갓,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뉴스타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진짜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어서 제가 뉴스타트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자, 뉴스타트를 통해서 드디어 사랑합니다. 잘 왔어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 우리 아빠, 엄마, 유한한 이런 사람들, 아니면 유한한 이런 자동차, 집 이런 데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우울해져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 자꾸 곁길로 새요. 이렇게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러한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자꾸만 셉니다. 그때 뭐예요? 다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예. 자, 그래서 그가 쓴 우리는 방법이 죄인이기 때문에 시선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돼. 저도 제 스스로 시선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실제로 제 뺨을 때립니다.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줘요. 그래서 여긴 볼터치를 안 해도 빨개요. 늘 때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자, 연결고리가 지금 어디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가지니까 뭐예요? 뉴스타트가 바로 그거예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8가지 건강 모든 원리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 정신 차리라. 이분 보세요.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뭐라고요? 자, 손 들고 뺨을 때려. 이놈 자식.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지네요. 따끔하네. 아프게 때려봐야죠. 정신 차리라고. 명숙이들 정신 차려. 안영민 누님 정신 차려. 네. 자, 정신 차리십시다. 자, 때문에 시선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돼. 저도 제 스스로 시선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실제로 제 뺨을 때립니다.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줘요. 그래서 여긴 볼터치를 안 해도 빨개요. 늘 자,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 암투병은 긴 마라톤이에요. 거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마라톤이에요. 최소한 5년의 마라톤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흐트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영양소는 없다. 모든 영양소가 뭐예요? 서로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서로가 뭐예요?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의 모든 상태를 유지하는 영양소의 먹이 사슬 개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먹이 사슬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먹이 사슬.
그러므로 이 노래 1절만 부르시고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나를 지키시리라.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몸의 영양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영양 사슬이 깨어져서 몸의 컨디션이 깨지고 면역력이 깨지고 병이 오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슬이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의 모든 영양 사슬이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깨어진 고리 때문에 병이 왔다면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도 연결되게 하시고 다른 우리 가족들과도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모든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져 속히 모두가 다 완쾌되게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월수는 강의가 없습니다. 제가 시내에 일주일 월화수목금 저녁에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 월수는 저녁 강의 없고 화요일만 김평한 교수님이 강의가 주십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예.